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2000년 8월 5일 4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7살 순진무구한 아이들이었죠. 시간은 저녁 8시 15분쯤,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름이었기 때문에 아직 해가 저물지 않아 밝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들 뒤로 인기척이 들립니다. 정체 모를 한 낯선 남성인데 대뜸 아이들한테 현대백화점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니?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7살 한 아이가 선뜻 나섰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현대백화점까지 가는 길을 알려줬지만 이 남자는 설명을 잘 못 알아듣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혹시 현대백화점까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죠. 아이가 흔쾌히 수락했고 별 의심 없이 남자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가 몇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돌연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아요. 주변에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죠. 남자가 흉기를 꺼내서 아이의 배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함께 놀던 3명의 아이들 또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도주했죠. 잠시 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7살 안양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어린아이를 길거리에서 그냥 무자비하게 살해한 괴한. 도대체 무슨 이유로요? 왜요? 대낮은 아니었지만 그 못지않게 밝은 시간대였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혹시 아이 혹은 아이의 부모에게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금품을 노린 납치를 하려다가 갑자기 포기한 걸까요? 그렇다 해도 이건 너무 일반적인 범위가 아니었죠. 안타깝게도 사건 현장 주변에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범행 모습은 물론이고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장에는 흉기나 지문 같은 증거 역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이 3명의 미취학 아동 목격자들 그리고 사망한 안양의 시신만이 남아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즉각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진술뿐이었죠. 목격자 진술이요. 경찰은 3 아이들의 진술을 들었고 그걸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젊은 남성이죠. 그런데 목격자 진술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드러납니다. 이 범인의 모습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달랐던 겁니다. 7살 아이들의 눈에도 남자가 어딘가 좀 어눌하고 산만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 범인이 혹시 자폐성 장애인 혹은 지적 장애인이 아닐까라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나이는 20대, 키는 165에서 168cm, 상당히 마른 체격이었고 하얀 얼굴에 일자형 눈썹, 그리고 범행 당시에는 흰색 긴팔 티셔츠에 검은색 하의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상 정보와 정황을 담은 전단지는 인천의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넓게 배포됩니다. 범인 검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의자가 수면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결국 사건 한 달 후인 2000년 9월 2일, 이 사건은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라는 당시의 유명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방송이 효과가 있었어요. 우선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고요. 그래서 경찰 또한 그 기회를 발판 삼아 수사 인력을 총동원할 수 있었죠. 당일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마약사범 그리고 정신이상 환자까지 총 1200명에 대한 탐문 수사가 진행됩니다. 꽤 강도 높은 수사였죠. 하지만 결과는 별로였습니다. 한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결국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죠. 사실 경찰이요, 한시라도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양이, 그러니까 7살 안양이 살해당하기 불과 3개월 전에 같은 동네에서 유사한 사건이 한 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인 2000년 5월 31일, 작전동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6살 박양이 꽃에 물을 주려고 엄마와 나오게 됩니다. 엄마하고 이제 화단을 구경하면서 소소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죠. 근데 박양의 엄마가 급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집은 화단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5층이었기 때문에 엄마로선 금방 다녀올 수 있는 위치였죠. 그런데 엄마가 자리를 비운 바로 그 10분 사이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혼자 놀고 있는 박양에게 누군가 다가오더니 아예 옆구리를 칼로 찌른 겁니다. 범인은 즉각 도주했고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잠시 후 돌아온 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아이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안타깝게도 박양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양대와 마찬가지로 이 현장에 CCTV가 없었어요.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었죠. 더 절망적인 건요. 사건 직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현장에 남아있던 발자국 같은 증거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말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초반에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다름 아닌 박양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워낙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혼자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라는 진술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엄마에게는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지금 아이를 잃었는데 딸을 살해한 범인 취급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죠. 답답합니다, 정말.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또 한 번 인근 놀이터에서 유사한 안양 살인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즉각 동일범의 소행을 의심했습니다. 두 사건이 여러모로 비슷하니까요. 금품 갈취나 성폭행, 성추행이 목적이 아닌 듯 했고요. 칼 같은 예리한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단 한 번만 찔러서 살해한 점도 동일합니다. 두 살인사건 모두 경계심이 적고 힘이 약한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요, 1km 미만으로 아주 가까운 위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건은 동일범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연관을 지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범인에 대한 추측이라고는 몽타주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나마 수사를 통해서 등장한 유의미한 추론은 있습니다. 바로 안양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주 높은 확률로 현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 혹은 근처에 거주했거나 거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죠. 자, 그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냐? 범행 당시에 그가 안양에게 건넸던 그 말, 현대백화점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니? 여러분, 2000년 사건 당시에 계양구 작정동에는 현대백화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지점은 옆 동네인 부평에 있었죠. 참고로 그 백화점도 이제는 폐점하고 2001 아울렛으로 명칭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용의자가, 범인이 어린 아이들한테 같은 동네도 아니고 옆 동네 백화점이 어떻게 가는지 그걸 물어봤을까요? 심지어 사실 여길 가려면 차나 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꽤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7살이던 안양은 현대백화점까지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고 직접 안내까지 해주려고 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걸까? 아니었죠.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범인이 언급했던 그 현대백화점, 이건 부평에 있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현대백화점은 바로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상가를 통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범인은 지역 주민이 아니고서야 절대 쓸 수 없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인근에 살거나 살았던 경험이 있다는 거겠죠. 경찰은 여기에서 추진력을 얻었고 목격자 제보와 검문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할경찰서에 범인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자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던 사장입니다.
그는 숲의 전단의 그 몽타주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남성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락실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그는 어딘지 모르게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 보였다고 말하죠. 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그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뿐만 아니라 인근 식당에 들어온 또 다른 제보도 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이제 TV를 틀어놨는데 계양구 놀이터 사건의 진범을 수배하고 있다라는 방송이 나오게 되죠. 몽타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식당 직원이 불현듯 단골 손님과 그 범인의 몽타주가 굉장히 비슷한 걸 느껴요. 그래서 약간 농담 반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라고 말을 던지게 되죠. 그러자 손님이 갑자기 크게 화를 냈고요. 밥을 먹다 말고 바로 식당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물론 무고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정말 불쾌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 단골 손님의 외모는 몽타주와 꽤 흡사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범인이 지역 사람일 거다라는 걸 고려하게 된다면 문제의 단골 손님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경찰은 이 제보가 들어온 지역 일대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 철저히 검문 검색했습니다. 진짜 이게 맘 같아서는 몽타주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대조를 해보면 금방 범인이 잡힐 것 같았는데 범인이 이후에 도주를 한 건지 아니면 간발의 차로 놓친 건지 결국에는 어떠한 용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2015년, 당시에 태완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2000년 8월 1일 그 이후의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건데요. 안양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4일 앞두고 있어서 가까스로 재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 발생한 그 화단에서 흉기에 찔린 박양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그보다 3개월 전인 5월 30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범인을 잡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남는 의문점은 도대체 범인의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는 생면부지인 아이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살해한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원한을 가졌다고 보긴 힘듭니다. 원한이라면 아이들의 부모와 관련이 있었을 텐데 조사했습니다. 박양, 안양 이 두 아이의 부모 주변에 원한 관계를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느냐?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범인은 왜 이런 묻지마 방식으로 길에서 눈에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를 타겟으로 정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인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자신의 잔혹한 범죄 본능을 그저 숨기고 살고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2022년 현재 두 사건의 범인은 여전히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다는 거죠. 잡히더라도 안양 살해 사건 한 건에만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기쁜 소식은 최근에 인천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의 재수사를 돌입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잔혹한 범인, 정말 길에서 본 두 명의 여자아이를 살해한 이 범인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몽타주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두 아이, 그리고 그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범인이 검거돼야겠죠. 진행하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팠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